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글로벌 마켓 나우 월요일 순서의 김희욱입니다. 주말에 참 날씨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요즘에 이제 날씨를 보면 시장하고 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계절에 안 맞게 너무 추웠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 또 더웠다가 이렇게 좀 양극단을 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 투자자들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시 외부 환경도 어느 날은 추웠다가 어느 날은 더웠다가 이렇게 냉온탕을 거듭하다 보니까 물론 어떤 체력은 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시장 대응하는 게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 금요일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금요일날 마감하고 나서 그날 밤에 미국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한 주중 동안에 한번 흐름을 보실까요? 물론 이제 한 주 동안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은 흐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났고 주간 단위로 2.39% 마이너스로 갔네요. 지난 금요일 우리는 이제 조정으로 끝이 났는데 미국 증시는 금요일 밤에 이제 소폭 올랐다.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이제 지난 3월 17, 18일 요때 FMC가 있었죠. FMC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겠는데요. 시카고 선물옵션 거래소의 이제 미국 증시 S&P 500 지수 풋콜 레이쇼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빨간색이 이제 FMC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16, 17이었었나? 17, 18일이 맞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FMC를 앞두고 시장이 좋았던 적은 사실 거의 없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시그널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몸을 낮추자. 혹은 심하게 말하면 좀 자해 공갈 비슷하게 시장을 좀 숏으로 패가지고 연준으로 하여금 급진적인 금리 인상 혹은 이제 매파적인 흐름을 못 나오게 막자 이제 이런 거였었는데 올 3월 FMC에서는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하고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FMC 바로 전에 풋이 왕창 실리면서 시장을 한번 밑으로 눌렀다가 오히려 FMC가 다가오면서 풋이 조기 청산되고 FMC 당일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콜 위주로 이제 나타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풋이 늘어났다가 다시 콜이 우세하고 이제 어쨌든 레인지 영역에서 0.9에서 1.1 사이에서 지금 현재 며칠 동안 흘러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 소폭의 플러스 마감인데 이제 시장 환경이 뭐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증시 마감 바로 15분 전에 옐런 의장의 연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9시 반에 개장해서 4시에 문을 닫거든요. 근데 이제 연설문이 요 4시 미증시 마감 전에 3시 45분도 더 전에 한 3시 반쯤 이제 미리 릴리스가 돼가지고, 이거는 뭐 엠바고나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장막판의 매수세를 좀 끌어들였는데, 비둘기파의 어떤 대목격인 옐런이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지난 FMC 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변경했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쪽으로. 그게 이제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줬다는 거고, 연준이 인내심을 삭제하더라도 굳이 또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인상을 줬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하고 같은 기조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근데 이제 하반기가요, 상순, 하순 뭐 이렇게 따지면은 7, 8, 9, 10, 11, 12월이 다 레이러 데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감이 주는 느낌으로 하면은 레이러 데시 하면은 왠지 여름은 아닐 것 같고 좀 가을 정도는 돼서 올해 후반 정도 될 것 같은 이런 어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요 얘기는 지난번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하면서 월가에 이제 가장 매파적인 시나리오 6월 금리 인상설이 삭제됐었죠. 그거를 또 한 번 이제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9월이라고 보기에도 9월 하면은 또 레이러 디시라고 하지는 또 않았을 것 같고, 레이러 디시 하면 왠지 10월 이후일 것 같은 그런 좀 안정감을 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하긴 하는데 이제 이 금리 인상은 이제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그러면 당연히 GDP가 나올 줄 알았는데 GDP가 아니라 그냥 기타로 퉁쳐버렸단 말이에요. 연준 통화정책의 3대 바로미터는 인플레이션, 실업률, GDP가 맞는데 이렇게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을 언급하고 GDP를 표현을 안 하고 기타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GDP가 다시 처질 좀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는 또 이제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복잡하게 고려한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그래, 인플레는 지금 누가 봐도 안 좋고 고용은 누가 봐도 좋으니까 두 개로 이제 상쇄하고 GDP는 이제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은요,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비전통적인 언컨벤셔널한 이 금리 구간이죠. 0에서 0.25%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건 결국 인상하는 거죠. 월가가 또 이제 좋아하는 단어 이제 그래주얼 나와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6월이냐 9월이냐 10월이냐도 물론 중요하죠. 시작이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6월에 좀 급진적으로 일찍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가면 비둘기파적인 거고, 9월도 넘어가고 10월 달에 늦지막히 시작했는데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것도 매파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6월 금리 인상서를 빼버렸고, 거기다가 하반기 하는데 더하기 점진적일 것이라고 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월가가 상당히 좋아하는 조합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요 그래주얼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제 점진적인 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또 느낌을 가지고 이제 받느냐를 또 체크해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의 시점보다 이제 점진적 인상, 예, 그리고 완전 고용하고 물가를 완전히 이제 동시에 달성하는 이 듀얼 맨데이트, 요거 두 개를 챙기는 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긴 했죠. 이 달러 강세가 미국 수출 경기에 대해서 부담을 주긴 줄 것이다. 얼마 동안, 한동안, 뭐 for some time, over time. 그렇지만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어떤 강도를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옐런이 금리 인상을 올해 하반기에 하긴 하지만 점진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둘기파적인 느낌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지난 금요일장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 보시다시피 장 막판에 껑충 뛰어오르면서 레벨업하고 있죠. 저게 이제 옐런 연설의 어떤 시장에 줬던 재료로서의 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 중에 4분기 GDP 최종치가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GDP는 속보치, 수정치, 뭐 최종치, 이름은 뭐 다 부르는 거 다르지만 어쨌든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지난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2% 나와가지고 약간 좀 상향 수정돼서 2.4가 나왔을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는 평가가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3분기에는 5.0의 GDP 성장률,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글쎄요, 이제 미국의 GDP는요, 계절적인 이제 어떤 이 흐름을 많이 따르는 게 항상 이제 상저하고라고 해서 보통 이제 1분기에는 조금 처지고 이제 1분기에 처지다가 2분기에 반등하고 3분기 올라가다가 4분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는데, 이번에는 3분기에 미리 좀 튀어 올랐다가 4분기에 좀 처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항목을 보면은요, 어떤 항목들이 GDP의 이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이제 차지하는 비중 중에 높고 낮음을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도표를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득과 실이 있었다. 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수출하고 수입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개인 소비가 2.98% 플러스를 나온 거는 당연히 뭐 4분기가 연말 쇼핑 시즌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라고 보고요. 대신에 기업 지출이 감소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냐면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액은 감소, 그리고 수입액은 증가했어야 맞는데
수출 감소는 맞았고 수입 감소는 유가 하락에 기인한 것도 있고 이제 또 기업들이 굳이 지금 환차익을 위해서 수입 물량을 쌓아놓기보다는 달러 강세라는 불확실성 대처를 위해서 교역의 규모를 좀 보수적으로 옥죄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업 지출도 감소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기업들 대부분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 기업 이제 지출이 달러 강세 때문에 조금 매출에 이제 손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고정 투자를 조금 밀어놓자.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펀더멘탈 지표 갈까요? 미시간 로이터 소비자 심리지수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3월달 결과죠. 보통 다른 경제 지표들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지연 데이터인데 이거는 현실 지표라는 점에서 좀 볼 텐데요. 일단 이것도 이제 올 초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꺾이는 구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오르는데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3월 결과가 93.0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좋았지만 전월보다는 많이 좀 꺾였고요. 올 들어가지고 11, 12월 해서 1월 달에 98까지 가서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구간에 있고요. 이제 이거는 우에서 좌로 거꾸로 X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11, 12월에 급등했던 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이런 게 이제 조금 일부 반영돼 있다가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이것도 할까요? 이제 국내 우리나라 이제 주유소에서도 1,600원, 1,700원대 되면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요, 벌써. 휘발유 1리터당이요. 막 1,500원대, 심지어 1,400원대인데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소비 진작 효과는 이제는 조금 이제 사그라들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처진 이유에 대해서도 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고용은 좋았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이제 감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오른 것하고 증시 변동성이 상쇄를 해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우리나라 관련 해외 뉴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소식은 한국의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AIIB 가입 결정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좀 가장 의혹을 가지고 봤던 국가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RT 뉴스 보실까요? 중국과 이제 탈달러 연대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드디어 AIIB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가입하는데 뭐 러시아가 가입하지 말라는 법은 있느냐 이제 뭐 이렇게 따지고 나왔고요. 러시아 재무장관의 발언 보니까 이제 중국과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벨트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그대로 강조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야 드디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와 연대가 본격화되는 건가 세력화되는 건가 예의주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내용 바로 갈게요. 이건 단신으로 보실 텐데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제출된 그리스 개혁안이 이게 또 버티기의 의지가 담겼다. 채권당의 반응은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모호하고 이렇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BBC에서 바로 관련 기사로 이런 게 떴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런 게 러시아로 가려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톨러런스라 그럴까요? 이 관용의 게이지는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한번 미국이 폭발하면은 금리 인상 시점과 함께 탈달러 연대를 한번 때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여지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는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인데요. 그냥 보합권 마감이고요. 58선 재탈환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57.32 기록해서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의 어떤 강도를 생각할 때는 지난 FOMC를 앞두고 뭐 달러 강세를 가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헤맸던 것에 대한 쇼커버로 그냥 뺐던 걸 다시 채웠다 정도지 추가 매수의 느낌보다는 이제 비중 확대의 느낌도 아닌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 글로벌 마켓나우 준비한 내용은 모두 나갔습니다.